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국민연합의 강석진입니다. 예, 신동철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자통위원회 대표이신 신 박사님께서 왜 우리 한국이 반중을 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는 중국 대륙에 붙어 있고 5천여 년 동안 중국의 많은 영향과 그 지배를 받아온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공산국가가 된 지 벌써 이제 80여 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공산화가 된 중국을 왜 반대해야 하는지, 우리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왜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 민노총이 홈페이지에다가 북한의 노동당 연대사를 게재를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북한을 대변하는 역할. 네, 우리가 민주노총 하면 노동운동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의 노동당, 북한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업이 없어요.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게 존재할까요? 북한에는 노동당밖에 없어요. 노동당은 노동조합도 아니고, 그냥 독재당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치단체로 변질한 민노총, 이 피해액이 4조 1,000억이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변상해야죠? 민노총이 해야 되는 겁니다. 민노총이 불법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인 것은 다 헌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우리의 적인 북한하고 연대를 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국이 우리나라가 요즘 중국을 이상하게 다시 사대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인데, 옛날에 조선시대 4대를 그만큼 했으면 됐지, 다시 중국이 커졌다고 해서 사대주의를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의아합니다. 특히 그 지난 정권에서 너무나 아주 비굴할 정도로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의 그 외교를 갖다 너무 피하시키는 그러한 그 발언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했던 그런 그 사례를 우리가 또 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역사상 한 번도 우리나라를 주권 독립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해방을 해서 주권국가가 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국교 수립은 됐다고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아직도 자기들 식민지나 서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군시관계를 위해서 복종을 강요했고, 역대 조선 정권들이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그죠? 자기도 황제고, 우리는 왕이죠, 왕. 기껏해 왕이고 임금이고. 벌써 격이 틀리게 해서 조공을 하고 우리가 조공을 갖다 바치고, 중국에서는 하사품을 몇 번 주고 말이죠. 이런 식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를 괴롭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 월남을 비롯해서 옛날 서역이고 다 침략적으로 행동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 끊임없이 이 반도 국가인 이 고려 조선을 갖다가 무시하고 짓밟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이거를 끝끝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로 선언에 미국이 주도한 그 카이로 선언에 보면은 한반도의 노예 상태에 유의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독립을 시킨다라고 선언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할 수 없이 장교석이가 와서 마지못해 동의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이렇게 내심 좋아하지 않았고 말이죠.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이 다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갖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택 통치 같은 거를 거기다가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6.25 때 중공군이 참전을 해서 140만 명이 참전했다고 하더라고요. 140만 명이요.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는 숫자인데 어마어마해. 이제 이내 전술인데 특히 그 장정호 전투에서 추위에 말이죠. 어마어마한 게 나와가지고 우리 미군이 철수작전을 하죠. 그때 이제 유명한 함흥 철수작전이지 않습니까? 10만 명을 갖다 싣고서 배에 있는 무기를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쪽 거제도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갈라돈 원수가 그때 만주 폭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성사가 됐으면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메갈라돈 원수를 해임하면서까지 저기를 했는데 아마 중국의 인해 전술이 무서워서 그런지 미국의 희생을 염려를 해서 그런지 정치인으로서는 막 그렇다 치고 우리 한반도에서는 너무나 귀중한 기회를 무산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말이죠. 북한의 그 3대 세습 정권 독재 체제의 버팀목입니다. 뭐 겉으로는 물론 이제 서독일도 지원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만 북한에서 지금 뺏어갈 건 다 뺏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지하 자원의 체류권 심지어 어렵건까지도 중국 어선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는 게 없죠. 전부 대신에 이제 중국한테 기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북한이 쏜 그 미사일이 동해에 떨어졌는데 우리 군대가 그걸 해수해서 보니까 중국에서 문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부품이. 네, 부품이. 그러니까 뭐 중국이 사실상 기술 지원 또는 장비 부품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게 뭐 여실히 증명되고 중국이 완전히 뭐 위선적이죠. 그야말로 육자회담 한다고 하면서 뭐 말로는 북한의 핵을 갖다가 뭐 해체한다고 하는 시도를 했지만 전부 그런 시간 벌어주기에 불과했다. 그 사이에 기술 원조까지 하면서 북한이 지금 뭐 핵 보유국으로 선언을 할 정도로 만들어줬으니까 얼마나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위선적인 나라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핵 무장화시켜서 결국 미국을 맞서도록 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 지금 2017년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그 회담을 할 때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부였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부다 하는 것을 항의한 거죠.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영화 태극기 휘날려며에 나오는 중공군의 6.25 참전인데 그야말로 뭐 끊임이 없는 사람들이 꽹과리치고 빼갈 마시면서 이 사람들은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장에 몰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진짜. 2년 전인가요? 중국의 그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장진호 전투를 영화화 했는데, 그래갖고 그 전투에서 미군을 물리친 승전국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미군이 중공군한테 격려하는 그런 또 장면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존경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게 불행히 다행히 우리 국내에서는 상영이 안 됐죠. 상영하려고 했었죠. 수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언론에서도 반대하니까 그게 무산이 됐죠. 우리나라가 미군하고 한미동맹이 돼 있는데 중국의 승리를 갖다 얘기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최근의 사태를. 이 등소평이라는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다행히 그 모택동 때 그 중국 인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고 탄압받던 시대를 지나서 개혁개방 노선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91년에 뭐 남순 강화라고 해서 이제 그때 실용주의 노선이 채택된 이후로 사실은 이제 그 이후부터 한국하고 국교 수립이 됐는데 주로 한국의 기술 자본을 이용을 하면서 상당히 뭐 마치 중국이 뭐 한국에 베푸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이익을 다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중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 산업시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교 관계를 맺은 거지 뭐 한국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었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처음에 뭐 저임금 때문에 이익을 좀 봤지만 갑자기 임금을 올리면서 그 중소기업들이
야반 도주를 전부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기술 다 뺏기고 뭐 그다음에 사드 배치를 이제 롯데 땅에다가 했지 않습니까? 롯데 땅에다 했더니 뭐 중국에서 롯데를 뭐 엄청나게 롯데뿐만 아니라 현대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엄청나게 중국한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드 배치가 뭡니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가 방어적인 조치로 사드를 배치하는데 제3국인 중국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고 이거에 동조하는 민주당이 지난 정권이 민주당이었죠. 이거. 얼마 전에도 중국의 그 외교부장인 왕이가 네. 우리나라 외교부장인 박진을 칭다오로 오게 해갖고 거기서도 역시 사드를 갖다가 위치를 변경시키라니 그런 그 압력을 가한 적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여기 지금 샹하이밍이라는 주한 중국 대사의 행태를 보면은 아직도 옛날에 무슨 위안 스카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에 패권 도전하면서 신냉전이 조성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면서 반중이 본격화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2002년도에 서방이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하면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0,000불을 넘으면은 민주주의의 이행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했는데 이게 뭐 헛된 기대죠. 중국은 이후부터 돈 좀 벌더니 옛날에 그 천자 시대에 제국주의적인 침략성을 노골하면서 다시 세계는 신냉전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그 이후에 중국이 이런 그 침략근성을 노골해가지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던 홍콩의 자유를 무력으로 빼앗았어. 지금 홍콩은 뭐 자유가 없습니다. 제2의 벌써 중국이 돼버렸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만이다 이거죠. 대만이 이제 원 차이나로 해가지고 대만을 무력 침략하겠다고 노골하니까 지금 미국, 일본, 서구가 본격적인 반중과 중국 뒤에 돌입을 했고 최근 미 국무부에 차이나 하우스라는 반중의 총괄 조정부서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국을 해체하기 위한 그런 준비의 일환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소련 시대도 이와 같은 기구를 미 국무부에 해서 결국 소련이 망했거든요. 예, 이게 이건 굉장히 중대한 지금 사태 진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중국이 조금 돈 벌었다고 해서 미국의 세계 패권에 대한 도전을 선언하고 2049년까지 미국을 추월할 것을 공언을 했어요. 그 이제 옛날에 한창 중국의 CCTV가 대국 굴기라는 것을 방영을 했는데 미국은 어떻게 컸으며 영국은 어떻게 컸으며 네덜란드는 어떻게 컸으며 이거를 분석을 하고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이전에 세계를 통치하는 대국의 그 굴기의 그 야망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보여준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 영국 시대에서 이제 아메리카로 갔지 않습니까? 팍스 아메리카인데 이제 다시 이제 팍스 차이나가 된다. 이런 식의 막 그런 야심을 노골한 다큐멘터리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군사굴기, 제조굴기. 이 중국이 이제 일어나서 미국을 이제 뭉개고 1등이 되겠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불법적이고 무도한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특히 이제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또 카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벌써 위기의식과 경계심을 갖고 자기네 나라의 대학교에 있는 공작원을 다 이제 해체시켰다는 그런 또. 예, 이거 광범위해.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 간섭하고 국회의원들 매수하고 산업 스파이, 지적재산권, 특허권 침해, 절도 이걸 광범위하게 하고 또 1대1로 알지 않습니까? 스리랑카니 이런 조그만 나라들 항구를 사가지고 미국이 인도양 태평양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 해상도 있고 육지에도 있습니다. 공자하고는 말이 공자지 공산당의 그 사상을 심는 그런 현지의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요새 재밌는 게 중국 경찰서라고 했는데 해외에 수십 개국의 중국 경찰서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 그 중국의 반중국 인사들을 체포를 해서 본국으로 송환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를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중국은 과거에 생각하던 요순임금과 공자맹자의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공자를 내세운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정말 중국은 이리와 늑대의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신사대주의는 중공을 너무 모르는 착각이거나 굴종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 수법이 우리나라에도 뭐 인민일보, 지국장이 뭐 그게 미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미인계, 스파이, 뇌물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계 미국까지 이렇게 미국의 의회까지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국의 국내 정치를 지배하기 위해서 정치인 포섭, 부동산 매입 이걸 갖다가 전랑애교라고 합니다. 전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늑대거든요. 늑대애교예요, 늑대. 방법을 늑대처럼 한다고 해서 늑대애교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목덜미를 문다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예. 또 우리나라는 조선족을 통해서 이 대학교 부대를 운영하고 건강보험을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쓰고 있고, 그다음에 투표권 행사까지 하면서 막 우리나라 국내 정치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조선족을 그냥 우리 동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선족은 중국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만 우리 민족이지 이 의식세계 사상은요 중국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 중국의 공산당이 뭐 조선족을 우리 의식에 우리가 옛날 정서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전혀 그거는 환상에 불과한 거죠. 예전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중국 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뭐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민청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그 정치 간섭 같은 거를 다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유통일국민연합이 자유민주주의 확산과 승리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이거 뭐 우리도 이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간과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수민족이 사는 신장, 위구르, 티베트 등지에서 이 소수민족에 대한 광범위한 인간 탄압의 그 자행이 되고 있는데 강제 수용소에 100만, 200만 뭐 이렇게 지금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장기 적출하고 여성에게는 강제 불임시소. 이거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국민들한테는 안면인식 기술 CCTV를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좀 감시 통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 아니 도대체 상해나 북경같이 어마어마한 대도시에 몇백 명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서 도시 전체를 감금을 시켜서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하고 심지어 생필품도 못 사게 하니까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치고 시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이제 요새 방역을 좀 완화해줬는데 이게 이제 본색이 드러나서 오히려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세계가 중국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중국하고 커플링은 같이 가는 건데 커플링은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경제 안보 등 다방면에서 중국하고의 거래를 중단하고 철수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한때 이제 지금도 아직은 그렇지만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데 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기업들이 인도, 베트남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중국이 뭐 먹을 게 없죠. 그야말로 중국이 아직도 임금이 적다고 해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뭐 그거 임금 조금 먹겠다고 하다가는 잘못하면 전부 뺏기고 기술 뺏기고 또 다 뭐 이용당하고 5인 이상의 외국인 업체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원이 하나씩 다 파견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벌써 한참 전에.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해결을 하면은 중국 청나라는 말이죠. 1840년에 아편전쟁, 그 영국하고 싸운 전쟁인데 이때 청나라가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이라고 알려졌어요. 근데 아편전쟁에서 무참하게 깨졌죠. 깨지고 종이호랑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요한 뭐 칭다오니 주요 항구들이 전부 이 사람들 이 애국한테 할양이 되고 조체가 되고 그런데 이렇게 거의 1세기 이상 1세기가 뭡니까 지금 1세기 반 1세기 이상
굴욕과 이 뭐랄까 방황을 경험을 했는데 중국은 이제 다시 돈 좀 벌었다고 반성하지 않고 다시 옛날에 중화제국 건설의 망상을 가지고 패권 야욕을 노골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국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이 도광양해를 주장했는데 때를 기다려라 이게 좀 더. 시진핑이 못 기다리겠다. 나는 지금 빨리 1등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위구르의 수용소 모습인지 아시겠죠? 이게 위구르가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좀 틀려요. 해교를 믿는데 전부 수용소에 감금해서 머리를 깎고 거의 뭐 무릎을 꿇리는 식의 민족이 다르죠. 예, 인민해방군 저 태도 보세요, 저거. 완전히 뭐 한 사람을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불쌍하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잔혹하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이제 수립이 됐는데 등소평이의 그 실용주의 개혁 개방 시기까지 사실 중국 국민들은 모택동 시대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대학진 운동에서 5천만, 6천만까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문화대혁명도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지만 1억 명 이상 희생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주요한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아사 탄압 등 헐벗고 굶주렸고 또 자유를 박탈당해 있죠. 중국은 공산당원이 아니면 사실상 거의 노예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출세를 못하죠. 네, 뭐 출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가장 압제적이고 잔혹한 국가. 중국은 공산당의 국가다 이렇게 한마디로 보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이 등소평 이후에 장점인 강택민이죠. 그 다음에 후진타오, 호금도 시대는 상당히 집단 지도체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집단 지도체제인데 시진핑가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게 완전히 1인 독재화해서 전부 그 밑에 사람들도 다 시진핑의 일파를 갖다 두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전당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후진타오가 항의하니까 쫓겨나갔잖아요. 끌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진핑 일파로 했는데 시진핑이 언제부터 그랬냐면 자기 아버지가 쉬진룬이라고 그 모택동이하고 동기생 비슷한 사람이죠. 그 혁명 세대인데 그거를 자꾸 뭐 띄우더니 결국 자기도 모택동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택동 시기로 회귀를 했어요. 지금 보면 중국이 세계에서 왜 그렇게 중국을 싫어하게 됐냐면 가장 제국주의적이고 오만방자한 국가예요. 중국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하는 거 보면 그 외교부 대변인들의 표정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어요. 예. 도덕, 양심을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국가고 그 다음에 중국의 문제는 몬도관에 들어보셨죠? 몬도관에는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건 다 먹는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위생이 문제고 심지어 얼마나 이게 이제 진흙으로 계란을 만들고 톱밥으로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판다 이게. 돈만 되면 뭐든지 한다 이게. 환경이 엄청나게 오염이 됐죠. 그 다음에 사스, 조류독감, 코로나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팬데믹의 주요 발생지가 중국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이 중국의 앞마당으로 해서 이 북한은 이제 이빨로 보는 거죠. 이빨이 빠지면은 이가 시리잖아요. 그게 순망치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북한이 필요하다 이게. 북한은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중국의 뭐 속국이라고 봐야죠. 북한의 독재 체제를 오롯이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 인류 문명이 이성에 입각하고 인간 존중을 하는 것이 현대 인류 문명으로 발전해 왔는데 중국은 이 현대 인류 문명을 완전히 파괴하는 파괴자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단체도 그렇지만 한반도 자유통일의 최대 걸림돌이 중국이다 이렇게 보고 중국이 약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중을 해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는 그 참사불은 제로 코로나, 시진핑 놀러가라고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시진핑이가 또 권력을 내놓기가 뭐하니까 막 타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진핑이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경제 상태가 네. 아주 최악인 경우에는 네. 정치적인 그 위기를 자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현재 중국의 공산당원이 약 9천만 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국 공산당은 한마디로 사악하고 탐욕적인 공산당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공산당원의 나라로서 공산당원이 아니면 사실상 일반 국민들은 어떤 사회적 지위도 차지할 수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다. 공산당원은 권력의 영구화로 해서 특권, 치부, 부패 등 온갖 부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래 그 중국을 포함한 공산주의 독재 국가는 공산당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믿지 말고 우리 공산당을 믿어다. 우리가 다 준다. 너희들한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도자라 하면 우상 숭배라고. 당은 절대적인 것이죠. 무조건적인 것이죠. 예, 북한하고 뭐 다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지배하는 게 공산당이고 그 공산당을 또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그 중국의 최고의 그 지도자이죠. 예, 독재자죠. 네. 예, 예. 그래서 에포크 타임즈에서 국평공산당이라서 이 공산당을 낱낱이 파헤친 이 저작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국평공산당이라는 그 시리즈물인데, 여기 보세요. 중국 공산당의 폭정, 그죠? 이 공산당은 우주의 힘을 거스리는 반우주적 힘이라는 거죠. 중국 공산당의 민족문화 파괴, 중국 공산당의 살인의 역사, 중국 공산당의 사교의 본질, 중국 공산당의 심지어 깡패본성이라는 제목까지 나오면서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뭐 중국보다 한술 더 뜨는 나라가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은 국민을 굶어 죽이는 데서도 금년에 12월 6일까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62발인데 미사일 발사에 날린 돈이 1억 8,600만 달러까지. 이게 얼마죠? 2억 따지면은 거의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면 아마 북한 주민들이 몇 년 먹고 사는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독재 국가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건지 잔악한 겁니다. 예, 예.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 재산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통치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 와이타임스의 추미길 대표께서 아주 반중 시리즈로 계속해서 해서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왜 반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보다 뭐 오랫동안 설파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요 한 카트를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북한에 밀어닥친 굶주림의 비극,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중을 뭐 중국 사람들이 괜히 시켰습니까? 그렇게 악독하게 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죠, 같이.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